안녕하세요. DC100 터보 9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혁신 기술은 세계 최초의 이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론이 중요하냐? 과거에 있었던 이론, 그 이론 개선하거나 고치거나 따듬거나 해서 나오는 기술들은 큰 폭의 개선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C100 터보는 지구 최초로 정립한 이론이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엔진에서 낭비되고 있는,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을 단편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터보차저,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터보차저는 배기 에너지원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죠. 배기가스가 엔진에서 나올 때 그 버려지는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을 터보차저 터빈 돌려서 터빈 축과 연결된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흡입 공기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흡입하는 공기가 실린더 용적이 줄어든 상태, 그 상태의 흡입량을 과급해 주는 것입니다. 터빈이 왜 활용적이냐 이거죠. 배기가스가 배출될 때 소음 때문에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로 인해서 DPF가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기와 DPF 거기에서 배기가스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돌로 인해서 다시 엔진 쪽으로 역류하게 되죠. 그 역류 에너지입니다. 그 역류 에너지는 터빈 회전 속도에 저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터보차저 회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거예요. 터보차저는 배기가스 에너지원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DC100 터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터보를 통과한 배기가스가 소음기 또는 DPF에 부딪혀서 터보 쪽으로 되돌아오는 배기가스 역류 에너지를 억제해서 다시 DPF나 소음기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DC100 터보입니다. DC100 터보는 역류 에너지 원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DPF 전단과 터보차저 배기 쪽은 압력이 맥동으로 인해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DC100 터보를 장착했을 경우에 터보차저 방향과 DPF 방향의 배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터보차저 출구 쪽 배기가스가 나올 때 배합이 약하게 걸린다. 그러면 터빈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터빈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터빈 축과 연결되어 있는 임펠러가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예요. 과급이 더 잘 된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행정을 거치는데 배기가 원활해지면 터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터보 회전수가 빨라지고 과급이 더 잘 된다요. 흡기관, 에어덕터, 에어클리너, 스로틀 바디, 스웰 밸브 이런 데 저항이 있습니다. 관 손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관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터보차저가 회전을 하더라도 공기 흡입량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고속 회전에서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자, 고속 회전에서 터빈 속도를 빠르게 한다. 또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 배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면 연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연소실로 들어가는 산소, 그 산소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예요. 그래서 DC100 터보 배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뿐일까요? 역류 에너지가 배기에만 발생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발생하느냐? 흡기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흡기에는
압축 시장 행정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또 배기 말행정에 역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흡입 쪽에 있는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과급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향상되고 출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엔진 회전수가 높다,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높다 하는 조건 어떻습니까? 터보차저가 낮은 RPM에서는 과급시켜주는 효율이 아주 약합니다. 낮은 회전수든 높은 회전수든 상관없이 흡기 및 배기의 역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역류 에너지를 흡기 및 배기에서 디시백 터보를 활용해서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소음, 진동, 매연 줄어들게 됩니다. 연비, 출력, 토크 향상됩니다. 또 역류로 인해서 터보 차저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터보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역류 에너지가 터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충격, 그 충격을 완화시키게끔 설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조건 실용 영역에서 토크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실용 영역 토크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톤짜리, 8톤짜리, 11톤짜리, 15톤짜리, 20톤짜리, 25톤짜리 상관없이 화물차를 타보시면 오토를 놓고 타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차량에서 1000에서 1300rpm, 그 rpm에서만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넣고 타보시면 그렇게 변속된다는 거 다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0rpm 밑에서 토크를 향상시켰다, 연비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연소 효율을 높였다 하면 1000rpm 밑에서 변속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왜? 공연비가 개선되고 토크가 향상되고 출력이 올라갔는데 굳이 높은 RPM에서 운행할 필요가 없다예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주행을 할 때 중량 적재를 하고 시내 주행을 할 때 40km, 50km, 60km 요 구간에서 12단 넣고 주행을 할 수 있느냐예요. 일반적인 차량들은 엔진이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는 이유는 연소 효율 약하다는 겁니다. 터보를 장착한 차량은 터보 회전수가 약할 때 과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연료는 많이 들어갔는데 공기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소율이 떨어진다예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900rpm 이상 아니면 1000rpm 이상에서만 정상적인 연소율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1000에서 1300rpm 그 부근에서만 움직인다. 그리고 소형 엔진들, 승용차 아닙니다. 화물차 중에 4.5톤 이상 이런 부분, 그 부분에 있는 차량들은 소형 차량, 중형 차량은 15톤에서 20톤 사이 중형 차량, 24톤 차량들은 대형 차량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력수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차량들은 1000rpm 밑에서 변속을 해도 연소율이 높아지고 연비가 향상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하지 못했다예요. 그런데 디시백 터보를 장착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연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12단 차량에 5단만 넣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기름 많이 먹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5단만 넣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운전을 아주 못하는 사람이 12단을 넣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두 차량 중에 어느 차량이 연비가 높겠냐 이거죠. 차이 나겠죠, 당연히. 바보가 아니면 알 것입니다. 해서 시내 주행에서 40km, 50km, 60km에 12단을 넣고 주행할 수 있는 엔진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연비 차이는 당연히 날 것입니다. 그리고
12단 주행, 고속도로 12단 주행을 하시죠. 12단 주행을 할 때 연소율이 높으면 똑같은 12단인데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연비 올라갑니다. 출력 올라갑니다. 화물차 운전자분들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연료비 절약요. 엔진 성능 개선, 엔진 오염되는 거 예방하고 엔진 상태 좋게끔 까랑까랑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소율을 높여야 된다요. 매연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많을 때는 엔진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연료 분사량이 없을 때는 엔진 온도가 급격하게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냉각 성능도 월등해야 되고 엔진의 카본 발생량도 최소화해야 되고 엔진 소음도 줄여야 되고 또 엔진 진동도 줄여야 됩니다. 기존 엔진들 운행을 하다 보면 스로틀 바디 한번 열어보십시오. 카본 떡지떡지 아니면 엔진 오일 떡지떡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배합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안 빠질 때 실린더 라이너 사이로 배기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아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요. 쓰잘데없는 이상한 것, 장체, 흡기에 달죠. 그러면 고속회전 때 그 저항으로 인해서 공기 흡입량이 떨어집니다. 공기 흡입량이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남아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진공이 걸려버립니다.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분명히 흡입구에서 빨아당겨야 됩니다. 그럼 에어컨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당겨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저항체다 하면 에어덕트에 연결된 블로바이 가스 연결부에서 마이너스압이 크게 걸리겠죠. 그러면 남아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유전기가 더 많이 발생해서 엔진 쪽으로 간다. 그 오일이 어디에 붙어 있겠습니까? 스로틀 바디를 지나서 엔진 쪽 흡기 밸브 시트, 연소실 안, 소염 경계층까지 엔진 오일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연소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엔진을 지저분하게 만들려 그러면 흡기나 배기의 저항체를 타십시오. 엔진을 깨끗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디시백 터보를 장착하세요. 배기관 안에 저항체를 꼽았다. 그러면 배합이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엔진을 골병들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디시백 터보를 장착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혁신 기술은 새로운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제품들은 뭡니까? 이론이 없다예요. 그래서 연료정량기나 와류기나 전압안정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신다 하면 이론부터 챙겨보십시오. 이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엔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거 20년 이전에 전압안정기를 장착해서 차주분이 오셨습니다. 엔진이 힘이 좋다 이렇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개발한 스캐닝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프 나오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으로 전압안정기를 붙였다 뗐다 해봤습니다. 차주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차량 매그네스였습니다. 해보니까 전압안정기를 장착을 해놓으니까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 버려요. 왜 늘어날까요? 이슈는 전압 보정을 합니다. 평균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연료 분사량을 높인다요. 그래야 공회전을 안정적으로 시킬 수 있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 분사량이 늘어난다. 좋을까요? 운전자는 힘이 좋다고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공연비가 안 맞아요. 결과적으로 농후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엔진에 카본 슬러지를 엉창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험들, 실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휴즈, 연료 절감된다고 하는 휴즈를 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보물같이 들고 왔다는 거죠. 휴즈를 다 갈아 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기름이 더 먹어요.
왜 드물까요? 전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ECU는 전압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쉬고 약을 먹고 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부족하면 연료를 더 넣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연료 분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건 장착을 하건 상관없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은 신기술이라 하면 새로운 이론이냐예요.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습니다. 혁신 기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와류기 수많은 사람이 달았습니다. 한두 명이겠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 매니아들 다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작용이 있다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오일 정육이 있죠. 과거에 세플레이터 달아가지고 다 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원가 절감이냐 아니면 가성비 있는 기술이냐 검토할 것 아닙니까? 가치가 없으면 사양길로 접어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검토할 때는 자동차 산업 164년간 나온 이론이냐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